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주에 이어 IS 조직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IS는 기업의 정보 시스템을 경영하는 것과 관련된 방법과 이론의 체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을 경영 혹은 관리한다는 것은 정보 시스템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정보 시스템 경영의 첫 단계는 정보 시스템을 계획 혹은 설계하는 것으로 정보 시스템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7주, 8주 이렇게 강의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추진하고 운영할 정보 시스템 부서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업의 정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조직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구조. 이 구조라는 것은 내부적 구조와 외부적 구조,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 시스템 부서를 회사의 어느 위치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와 같은 IS, 즉 다시 말해 정보 시스템 부서에 있는 인력 자원이 있습니다. 종업원들을 의미하겠죠. 이 인력 자원의 직무 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경력 방향을 어떻게 설계해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소속된 종업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직무 유형을 분석하고 경력 방향을 제시해주고 역량 개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IS 인력 관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다음 슬라이드는 인력 관리라는 그와 같은 챕터로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 시스템 부서가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혁신을 리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부서의 조직 혁신의 유형을 살펴볼 것이고, 그와 같은 조직 혁신을 이루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경영 혁신의 결과, 즉 성과에 대한 고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2절과 3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2절과 3절의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재는 MIS 인력관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력관리라 얘기하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정보 시스템 부서에 있는 종업원들의 직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직무 유형을 갖다가 설계해주고, 그 다음에 경력 방향을 제시해주고, 역량을 개발해주는 것, 이러니까 인력관리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먼저 정보 시스템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들의 특징, 종업원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 특징에 맞는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력의 특징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 근로자로서 독립적 성격이 강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낮은 편이고, 자신의 직업 및 업무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 욕구가 높고 사회적 욕구는 낮다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보 시스템 부서에 소속된 기술자들의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 시스템 부서에 있는 종업원들의 직무 환경, 직무 내용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IS 직무가 변화되고 있는데 직무 변화의 경향이 139페이지에 잘 요약되어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IS 인력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IS 직무 변화 경향을 파악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관리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참고로 제가 여 밑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의 그 그림을 갖다가 소개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왜 소개해 놨냐 하면 인력의 특징을 보면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다른 조급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소개한 것입니다. 매슬로우는 모든 조급원들, 즉 모든 사람들은 다섯 가지 욕구에서 움직인다고 얘기합니다. 욕구라는 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어떤 동인이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잘 살펴보면 매슬로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은 맨 밑에 단계에 욕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개의 욕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밑에 넓이가 넓은 것은 이 욕구가 가장 많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욕구는 바로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구. 그걸 생리적 욕구라 합니다. 생리적 욕구. 근데 생리적 욕구가 끝나고 나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먹는 문제를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안전의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안전의 욕구. 즉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그냥 떠내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업에 소속되어서 소속원으로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소속의 욕구가 생깁니다. 소속의 욕구. 자,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그 다음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경의 욕구가 생깁니다. 존경의 욕구. 자, 이 존경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최상위의 욕구인 자기 실현 욕구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내 스스로가 만족해야 되고 내 스스로가 보람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욕구는. 그것을 욕구 5단계라 얘기합니다. 1단계가 충족돼 2단계가 되고 2단계 다음에 3단계 이렇게 간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본다면 정보 시스템 부서에 있는 인력들의 특징은 이 상위 쪽의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사회적 욕구보다는 어떠한 자기 실현의 욕구와 어떠한 존경의 욕구 이런 것들 자기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기 실현의 욕구 쪽에 비중이 많은 비중을 두는 그런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보 시스템 부서에 있는 조건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간에 이와 같은 정보 시스템 부서에 소속된 인력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정보 시스템의 어떠한 그 직무 내용이 변화된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갖다 잘 고려해서 이 사람들의 관리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IS 전문가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합니다. 139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IS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IS 담당자 혹은 IS 종업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까요? 그래서 기업의 정보 시스템을 갖다 추진하는 이 부서에 소속된 사람들의 관리 방법은 달라야 되겠죠. 아까 전에 다른 종업원들과 다른 어떠한 욕구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종업원이 담당할 직무 내용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거기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본다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본다면 기업이 IS 인력들에게는 뭘 요구합니까? 다른 종업원들과 더 특별한, 더 높은 기술을 요구하고 더 최신의 지식을 요구하면서 조직 내에 있는 다른 종업원들과 동일한 인사관리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IT를 통해서 기업의 전략을 리드하고 사용자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전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뭐를? 정보 시스템 조직 구조를 좀 다변화시켜야 되고 회사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합리적 경력 체계를 구축하고 또 합리적인 다른 부서와 다른 보상 체계를 갖춰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관리 방법에 나갈 방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소개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보 시스템 부서에 소속된 인력들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유형은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획과 개발과 운영이라는 이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어떠한 회사 전반적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하는 부서와 필요하는 섹트, 필요하는 분야의 IS, 즉 정보 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해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주로 해왔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적 IS-12의 업무 유형은 정보 기술 분야가 아주 복잡해지고 다양하게 바뀌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러면서 직무 분야가 기획이나 개발, 유지, 보수 업무에서 전통적인 이와 같은 업무에서 더 확대되어서 시스템을 분석한다든가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회사 전체 전략을 짠다든가 부서의 전략을 짠다든가 전사적인 어떤 정보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갖다가 구축한다든가 혁신을 이룬다든가 이런 것으로 다 다변화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다양한 업무 유형을 너무 방대하게 되어 있으니까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그걸 갖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직무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재 142페이지 표 4-2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정보 분야에서는 아키텍처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아키텍처란 말은 바로 건설에서 사용하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도. 즉 설계 사양을 얘기합니다. 스펙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더 확대된 개념일 것입니다. 아키텍처란 말은 바로 설계도, 설계 사양이라는 뜻이고 그 설계 사양에 의해서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건축을 얘기한다면 설계도에 따라서 주차장의 어떠한 그 모양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상가의 모양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거실의 모양이 나올 것이고 뭐 방의 모양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되겠죠. 이 프레임워크들이 합쳐지면 바로 설계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키텍처고 그 밑에가 바로 프레임워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MIS를 하면서 여러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편의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 IS 인력들이 담당해야 할 직무는 크게 세 가지 직무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표 4-1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 본다면 운영 지향적 업무와 기술 지향적 업무, 그 다음에 시스템 지향적 업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본다면 기타 업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운영 지향적 업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지금 우리 회사에 구축된 IS 정보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운영 지향적 업무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번 구축된 정보 시스템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변동되잖아요. 업무 변동에 따라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바로 운영 지향적 업무가 됩니다. 다음에 기술 지향적 업무입니다. 기술 지향적 업무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IS 전문가들의 업무인 시스템 개발 업무, 그 다음에 유지 보수 업무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리하고 하는 것, 운영 체제 관리 등의 업무가 바로 기술 지향적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누가 해왔던 IS 전문 인력들이 해왔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지향적 업무입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시스템에 반영하고 프로세스 혁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IT 전략이나 아키텍처를 계획하고 수립하는 업무 영역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확대된 업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로 IT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 이렇게 크게는 4가지, 그리고 좁게는 이 앞에 있는 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IS 업무가 전통적인 IS 업무에서 보다 더 확대되고 다변화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확대되고 다양화된 직무 환경을 수행하는 IS 종업원들에게 어떠한 관리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전에 앞 슬라이드에서 봤지만 IS의 직무 범위는 상당히 다양하고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서의 IS 부분은 아직도 전통적인 직무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전통적인 조직구조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했죠. 회사 사정에 맞게끔, 또 직무 환경이 변화되고 직무 내용이 확대되고 다변화되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조직구조도 바뀌어야 되는데, 또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위치도 좀 바뀌어줘야 되는데 전통적인 유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다양한 IS 직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구성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합리적 경력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고 보상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경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직무를 분석해야 되겠죠. 직무 유형을 분석해야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고 어디로 가게 되는 어떠한 그 길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와 같은 직무를 분석해서 이 사람들의 경력을 관리하는 경력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MIS 인력의 경력 경로를 하겠습니다. 경력 관리가 되겠죠. 경력 관리를 해주는 거죠. 자, 경력 관리는 장기적인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정보 시스템 부서에 종업원으로 들어왔다면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알고서 일을 하는 거와 그냥 이 일을 무조건 하는 건 큰 차이가 있겠죠. 어떠한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경력 경로 설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전통적 경력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력이라는 캐리어고 경로는 패스라 얘기할 수 있겠죠. 특징을 살펴보면 모든 전통적으로 이 정보 시스템 부서에 들어온 사람들이 회사에 채용되어서 끝날 때까지를 쭉 살펴보면 기능 분야의 직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능 부서에 하여튼 관리직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는 일반 관리자가 되는 경로를 택하게 돼요. 즉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IS 인력이 일반 관리자가 되는 경로를 택하는 경향이었습니다. 전통적 경력 경로는. 이것의 문제점은 바로 어떤 것이 있겠어요? 관리자로서의 관심과 자질이 부족한 기술지향적인 IS 전문가에게 성질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관리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고대 전문가이지만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관리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관리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인간 관리, 인적 관리 능력도 필요할 거고, 마케팅에 대한 감각도 필요할 것이고, 뭐 재무에 관한 감각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즉 정보 기술 분야에만 전문가인데 관리자가 되면 그와 같은 전문 기술의 전문가로서의 어떤 능력 발휘보다는 관리자로서 다른 영역의 기술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IS 인력의 직무가 다양해지고 요구되는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인 구태연한 IS 경로보다는 다변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와 같은 전통적 경로의 문제점에 관한 서베이, 즉 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CIOG라는 게 있습니다. CIOG는 CIO들이 CIO들이 주로 구독하는 잡지가 되겠죠. 거기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CIO를 대상으로, 즉 최고 정보 관련 최고 책임자가 되겠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았더니 82%가 그들의 주된 경력이 IT라고 응답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CIO는 정통적인 MBA, 즉 경영을 전공해서 CIO가 된 것이 아니라 기술자로 들어와 가지고 바로 최고 경영자, 뭐에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최고 경영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관리자로 갖춰야 할 다양한 인간관리 능력이라든가 마케팅 능력, 전략관리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설문 결과에 나옵니다. IS 전문가 대상, 즉 CIO가 아니라 뭐를 전문하는 IT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너희 회사의 CEO에 대한 주된 불만사항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까 전에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CIO가 IT 내부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여 자기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래요? 관리자로 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변화 트렌드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협력적인 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능력이 부족하다. 자, 우리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팀으로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IT 기술자가 갖추지 못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경영자가 갖춰야 할 능력이에요. 또 어떤 것을 볼마 삼고 있냐면 미래 IT들을 육성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이것은 관리자로서 해야 할 일과 조직원들의 사기 신장 및 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의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CIO들이 뭐에서 시작했어요? 기술 보직에서 시작해서 성장함으로써 CIO가 갖춰야 할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관리자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당연히 기술적으로 들어왔지만 자기의 기술을 갖다 충분히 발휘하고 앞으로 변화되는 어떤 기술 변화 추세도 읽어서 스스로 습득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열의를 가지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자기 정렬을 다 바칠 수 있는 어떠한 경력 관리 체계를 갖춰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통적 관리 체계는 바로 단일입니다. 뭐로서 기술 보증이 시작해서 중간 관리자로 갔다가 최고 관리자로 가는. 그러다 보니까 최고 관리자가 되면은 자기가 원래 했던 기술적인 분야의 일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 경로가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자기 경력을 관리할 수 있고 캐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경력 구조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전통적인 단일 구조가 아니라 직무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중 경로. 너는 그래 기술자로서 계속 일을 하면서 기술자의 팀장으로 계속 남아서 해 라는 거. 이렇게 이중으로 나가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너는 네가 그 일을 하면서 관리 능력을 가득 배웠으면 뭐 CIO로 가, 이렇게 해도 되고, 그것이 이중 경로가 되겠죠. 그것만 갖고는 안 돼. 보다 더 많은 탑을 주자. 즉 다시 말해서 그 기술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성장해서 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꼭대기를 몇 개를 두자, 이 뜻입니다. 그것이 다중 경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단일 경로에서 이중 경로, 그 다음에 다중 경로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전통적 경력 구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일 경로에서 벗어나서 기술자 경로와 관리자 경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중 경로로, 더 나아가서 다양한 영역의 위치에서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중 경력 경로들이 요구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전통적인 피라미드 계층 구조를 벗어나 융통성이 증가된 다면화된 경력 구조가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림 4-7입니다. 1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교재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재의 내용들 중에 미스프린트 된 게 무척 많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제가 좀 지적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간에 교재를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강의 내용도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 강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아하,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이 교재를 살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보셨으니까 그림의 잔성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조직으로의 배치 초기에는 프로그래밍, 설계, 이렇게 쭉 했다죠. 중심으로 하는 기술 업무를 수행하다가 자신의 성격적 특성이라든가 기술적 관심도라든가 숙련도, 경력 지향, 목표 등에 따라서 우리 회사 자체에 있는 IS 업무 중에서 기술군, 운영군, 경영관리군, 기획 및 전략관리군, 협업관리자로 발전할 수 있는 다변화된 경로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중경로 체계는. 그리고 최고 기술 책임자, 아까 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난 사람, 경력을 많이 쌓은 사람, 또 운영 쪽에, 자원 쪽에 많은 경력을 쌓은 사람, 이런 사람은 최고 기술 책임자, IT 자원 관리자가 되었지만 IS 부분의 최고 관리 임원인 CIO로 승진은 할 수 있지만 기술 전문가로 남아서 관리적인 책임에서 얽매이지 않고 기술적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다중경로 체계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간에 저의 핵심 내용은 전통적인 단일 경력 경로는 어떻게 한다? 벗어나야 된다. 지금 얘기한 다중경로, 이것을 다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 중에 2개, 3개 정도로, 아니면 2개 정도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력 개발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전문가의 역량 개발입니다. 역량 개발. 자, 역량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일적 자원 관리는 바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현재 너가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동원해서 현재 있는 일만 잘해. 현재 지향적이에요. 그리고
그 현재 있는 지식을 이용하는 것 중심이에요. 미래의 어떠한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미래에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때 필요한 기술이 뭔지 이런 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기업이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현대적 인적 자원의 관리 특징은 바로 뭐냐? 역량 중심이에요. 역량이라는 것은 현재 네가 일도 잘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미래도 예측하고 그것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놓은 것. 그런 조곡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임파워먼트 됐다 이겁니다. 임파워먼트. 좀 이따 얘기할 것입니다. 역량 중심의 인적 관리로서 미래지향적인 미래에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조고문들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야. 그리고 네가 있는 현재 그 기술이 아니라 네 기술을 중심으로 보다 더 많은 기술을 갖다가 습득하는 지식 창조 중심이 바로 현대적 인적 관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량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핵심은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이에요. 인적 자원 개발은 끊임없이 변하는 업무 프로세스와 작업 여건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면서 수월성은 뭐냐? 잘하는 거죠. 뛰어나게 하는 것이죠. 수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역량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핵심은 인적 자원 개발이고 인적 자원 개발은 바로 직무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전통적은 직무 역량을 이용하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 인적 자원의 핵심은 바로 직무 역량을 이용하는 것이야. 직무 역량을 높이는 것,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직무 역량은 뭐냐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역량이라는 것은 실무자, 즉 조고본이 자기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있는지, 그와 같은 기술이 있는지, 또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어로 얘기한다면 knowledge, 스킬, ability니까 다른 말로 앞자만 딴다면 KSA라고 얘기합니다. 직무 역량은 뭐다? KSL이다. K는 뭐다? knowledge, S는 뭐다? 기술, A는 뭐다? ability, 대응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겠다는 것이 바로 전통적 인적 관리 방법이고 현대적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는 KSL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 교재 148페이지 표 4-3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교육훈련 프레임워크를 잘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이 제가 집어넣었는데 안 나와 있네요. 자, 키워드는 바로 뭐냐 하면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혁신을 기반으로 최고 경영자의 어떤 그 리더십 혁신, 사람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그 마인드 혁신을 통해서 교육과 팀 문화를 통해 임파워먼트된 조직원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방법과 프로세스 관리 기법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지속적 개선을 통해서 고객 만족 및 감동을 이루고 기업 내지 조직의 성장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경영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림이 안 나와서 뭐 좀 설명이 조금 부족하네요. 이게 사실 이게 제가 녹화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직접 제가 다른 프로를 불러오게 되면 녹화가 또 끊기게 되고 이렇게 해서 참 힘드네요. 이것도 좀 쉽게 설명된 그림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거 이해하시고 다음 대면 수업 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걸 지금 제가 잘못했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경영자의 열의와 리더십을 통해서
이걸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 리더십은 이제 다 있어요. 리더십인데 어떤 리더십이냐? 시스템 중심,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결과 중심이 아니고 인맥 중심이 아닌 종업원 중심, 이 종업원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 중심이 아니라 이 고객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너 잘했어 못했어 했을 때 너 뭐 중심으로 한 거야? 고객 중심으로 한 거야? 아니면 너 이익 중심으로 한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뭐가 된 교육 훈련과 팀 문화, 총체적 참여를 통해서 능력이 개발된 조직 구성원들이, 즉 임파워먼트 된 조직 구성원이 합리적 관리 기법이라든가 품질 관리 기법, 과학적 관리 기법을 통해서 기반으로 한 표준화와 지속적 개선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이루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경영혁신 기법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크게 본다면 네 가지가 있겠죠. 네 가지 혁신입니다. 고객 만족 혁신, 종업원 중심의 혁신, 시스템 중심의 혁신, 경영자 혁신, 이 네 가지가 바로 경영혁신 기법들의 공통적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조금 이게 매끄럽지 못한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IS 혁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MIS, IS 조직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IS 조직의 혁신. 자, 혁신 유형 우리 교재 이제 보시면 됩니다. 150페이지 정도, 150페이지 보세요. 소완슨의 혁신 유형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소완슨의 혁신 유형을 보면 IS를 통한 기업의 혁신 유형 4가지를 표 4-4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50페이지를 제가 표라고 한 것은 그 틀린 글자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보면 표 보셨나요? 혁신 유형이 유형 1A, 1B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형 2가 나와 있고 유형 3A, 3B, 3C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대상 영역에 따라서 유형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IS 여기도 말씀드린 게 뭐랬어요? 뭐를 통해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 혁신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기업의 혁신을 이루는데 이노베이션을 이루는데 여기에 속한 이 IS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 기업의 혁신을 이루겠다 이것입니다. 그럼 혁신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맨 처음부터 기업 전체를 혁신을 시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형 1이라는 것은 IS 조직 네 자체부터 혁신을 이루라. 그래서 조직 내의 혁신을 이루는 것이 유형 1입니다. 유형 1에서 A와 B의 차이는 관리 자체, IS 부서 자체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IS 혁신 유형 1의 B라는 것은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 IS 자체에 사용되는 기술 부분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이 유형 1B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형 2라는 것은 경영 이 조직과 IS 조직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조직 자체에서 정보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이 조직과 경영 조직과의 혁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유형 2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유형 3A, 3B, 3C는 조직과 경영 조직의 혁신을 이루는 것이 유형 3A인데 그 유형 2하고 뭐가 다르냐? 유형 2는 경영관리 프로세스 혁신이고 유형 3의 A는 경영관리가 아니라 경영기술 프로세스 혁신입니다. 혁신의 성격을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에 유형 3B라는 것은 기술 프로세스 혁신 중에서 보다 더 심오한 부분의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형 3C라는 것은 외부적인 조직까지도 기업 혁신에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그
혁신 쪽으로 혁신을 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유형 3C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혁신의 예로 쭉 나와 있는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그 용어들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CIO, DA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그 앞장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되겠고, CAS라고 있는 CAS는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 그 공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 3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 유형 2에 들어있는 혁신의 예 중에 용어들은 무척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보셨던 내용들이에요. BPR, ERP, E-비즈니스 이거 다 들었던 얘기죠. 유형 3에 있는 용어를 MRP 충분히 들었던 얘기죠. CIM 들었던 얘기죠. 다음에 EDI라는 거 좀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네요.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입니다. 이게 약자입니다. 다음에 CORS입니다. CORS는 Commerce at the Right Speed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어떤 표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SCM 들었을 것이고 CRM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유형에 나온 혁신의 예에 대한 용어들을 좀 말씀드렸고, 그거 좀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MIS 조직혁신의 역량 요인, 이것도 150페이지에 잘 뭐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나와 있으니까,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 부정적인 역량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조직혁신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도 이렇게 품질 향상이 된다는 것. 자, 관리 체계가 개선되어서 조직 전반의 능력 수준과 업무 효율성이 정진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가 달라진다? 코스트가 낮춰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저도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 돼요. 그리고 준비는 제대로 했지만 이 파워포인트를 또 실행하면서 에러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실은 사실 어제 제가 이 강의 내용을 올려서 녹화해서 올렸는데 또 잘못 세이브가 되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침에 다시 녹화를 해서 하루 늦게 이렇게 강의를 올립니다. 자, 그러면 12주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혁신이란 말을 여러분께 강의를 드렸습니다. 혁신이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용어니까 앞에 강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혁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이, 그리고 이번 주에 강의를 들었다는 증거, 즉 출석으로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강의할 시간도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2주, 3주면 기말고사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2주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도 인생에서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